오늘 알아볼 인물은 리제로 속 오만의 마녀를 맡고 있는 튀폰입니다. 이 영상은 튀폰에 대한 직간접적인 스포일러가 담겨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만의 마녀 튀폰. 이름의 유래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거대하고 가장 강한 반인반수 괴물 튀폰입니다. 어린이의 천진함과 무자비로 끝없이 죄인을 심판한 오만의 마녀라는 에키드나의 설명으로 처음 언급됩니다. 튀폰은 짙은 녹발, 갈색 피부에 흰색 원피스 차림이며 머리에는 파란 꽃으로 장식한 머리핀을 달고 있습니다. 흰색 원피스는 속이 반투명하게 비치며 초기 디자인에서는 좀 더 적나라하게 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마녀에 비해 가장 어리고 정신 연령도 겉모습에 걸맞게 어립니다. 하지만 생전에는 사형 집행인으로 이름을 떨치며 죄인을 심판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미숙하고 아직 어려서 타인의 고통을 모르는 면이 있고 때로는 사형 집행인으로서 상대에게 잔혹하기까지 한 벌을 주기도 합니다. 튀폰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 흑과 백 혹은 성과 악 둘 분으로 나뉘어진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바루는 훗날 튀폰에 대해 외모는 베아쿠 정도의 갈색 로리, 다만 순진한 잔혹함이라는 말을 딱 드러낸 것만 같은 아이라고 회상했습니다. 튀폰은 상대의 이름 일부를 따서 별명으로 부르는데 사테라는 테라, 다프네는 푸네, 카밀라는 밀라, 미네르바는 르바, 에키드나는 드나, 스바루는 바루 라고 부르지만 세크메트만은 엄마라고 부릅니다. 진짜 혈연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나태에서 씻지도 않는 세크메트를 튀폰이 씻겨주거나 세크메트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정도로 신뢰관계는 깊습니다. 튀폰은 이야기 개시 시점에서 이미 고인이며 홍수에 빠져 익사했지만 탐욕의 마녀 에키드나에게 영혼이 수집되어 다른 마녀들과 함께 꿈의 성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능입니다. 튀폰의 권능은 대상의 선악에 따라 상대를 부수는 힘입니다. 튀폰과 첫 대면 당시 스바루의 몸은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부서졌습니다. 악인이면 고통이 수반되는 것 같지만 악인이 아닌 경우엔 통증은 없습니다. 상대방 안에 죄의식이 있는 것이 대전제여서 마수나 벌레 같은 사고 능력이 없는 대상들은 선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튀폰의 천적입니다. 스바루의 경우는 죄의식이 있지만 악인이 아니어서 부서졌지만 고통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튀폰을 설명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마녀의 유골입니다. 프리스텔라는 도시 자체가 어떤 무언가를 붙잡기 위한 함정으로 설계되어 거리 중앙에 물이 모이기 쉬운 구조인데 수백 년 전 튀폰은 이곳에서 죽었고 그 유골은 지금도 도시 지하에 있다고 묘사됩니다. 마녀의 유골에는 도시의 근간을 지탱할 정도의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고 유골 없이는 수문을 유지할 수 없으며 마녀의 유골을 움직이는 건 도시가 멸망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마녀교는 마녀의 유골을 노리고 있었는데 마녀의 유골은 숨은 도시의 중요 기밀이고 그에 관련된 일화와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은 10인의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마녀교가 손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함정을 설계해서 튀폰을 죽였고 마녀교가 유골을 노리는 이유, 튀폰의 유골에 대체 어떤 힘이 있는지 여러 부분이 떡밥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튀폰의 과거입니다. 튀폰은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인생의 최후를 주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형 집행인의 딸로 태어나 아버지의 뜻으로 피와 죽음에 지배당한 처형장의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습니다. 튀폰의 아버지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저지른 죄에 벌이 내려지는 것과 세상에 존재하는 선악, 자신이 사형 집행인으로서 믿는 기본 방침을 튀폰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튀폰이 어린 나이부터 죽음을 지켜보고 죄인이 처벌되는 것을 마음에 새긴 결과 생명의 고귀함을 배우기도 전에 죄에 따른 처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선악의 경계를 모호해야 한 튀폰은 그 답을 찾기 위해 끝없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뇌하는 날이 이어지다 어느 날 기적처럼 답을 찾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잔을 깨버린 튀폰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크게 떨며 참수당할 것조차 각오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튀폰의 과실을 용서하며 미소 짓고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때 튀폰은 왜곡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선악과 죄에 합당한 벌의 기준을 찾을 수 없더라도 벌에 합당한 죄의식은 자신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명의 고귀함과 생사의 이치를 모른 채로 사형 집행인인 아버지를 본받아 세상을 떠돌며 질문합니다. 소녀의 물음에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곤란해하고 어떤 사람은 당황해하지만 물음에 답한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튀폰이 주위를 둘러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위에 모두가 산산조각이 나고 결국 아버지마저도 심판한 튀폰은 자신에게 주어진 수건인 죄의 심판을 위해 끝없이 세상을 걷게 됩니다. 마녀들이 죽고 질투를 제외한 마녀인자들은 각각 대제주교들에게 넘겨져 어떤 마녀인자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오만의 마녀인자만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